이은지는 남편 강성훈의 영정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고 들리는 것이라곤 사람들의 억눌린 숨소리뿐이었다. 고급 검은 한복을 차려입은 재벌가 사람들은 마치 사회적 체면을 위해 한 장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진심 없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지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야. 강성우는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었고 은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다. 그 결혼을 이해해준 사람은 남편뿐이었다. 그러나 성훈이 사고로 죽자 그를 사랑했던 기억조차 이 가문에서는 함께 묻어버린 듯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댁은 은지를 사적인 방으로 불러냈다. 은지 씨, 이제 알아서 해줘야겠지? 장남 강도현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싸늘한 눈빛, 사체를 보던 눈보다도 더 차갑고 잔인했다. 내가 성훈이 곁에 있을 때는 그의 아내였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성훈이의 이름 아래 있는 모든 것에서 너는 빠져야 해. 은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도현의 어머니, 재벌가 안주인 송혜란이 고개를 약간 젖히며 말했다. 집에서 나가줘. 오늘 당장. 네네. 은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혜란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성훈이 떠난 이상 넌 남이야. 우리 집에 둘 이유가 없어. 담담하고 잔인한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을 이제야 풀 수 있다는 듯이. 내가 가진 건 성훈이가 남긴 옷 몇 벌뿐일 거야. 너에게 줄 위자료? 그런 건 없어. 그걸 기대했나? 은지는 어지러워 벽을 짚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마. 밖에 내보내기 전에 몸수색이라도 할까? 몸수색. 그 말은 그녀의 남편이 죽은 당일에 이들 앞에서 여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준비된 듯 보이는 하녀들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밖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볼 수 없었다. 삶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소리가 귀에 울렸지만 그 어떤 항의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은지는 재벌가에서 내쫓기듯 빠져나왔다. 겨울바람이 몸을 파고들었다. 슬리퍼 하나에 얇은 외투.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몇 시간을 걷다가 결국 작은 여관으로 들어갔다. 물도 못 마신 채 울다 지쳐 바닥에 몸을 던진 순간 뱃속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오랜 시간 눈먼 소용돌이 속을 떠밀려 다닌 끝에 은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임신? 병원 검사를 통해 그 사실이 확정되자 은지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아이마저 뺏길 수도 있겠지. 시댁은 성훈의 뒤를 이을 유일한 혈육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들은 분명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아니 은지에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마저 빼앗기려 할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는 내가 지킨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날 이후 은지는 이름 없는 작은 도시로 숨어들었다. 재벌가가 움직이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녀는 신문 배달, 식당 일, 격리 보조, 시간제 노동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해냈다. 몸이 무겁고 숨이 막힐 때조차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10달 뒤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아이의 울음이 터졌다. 이준영. 은지는 자신의 성을 따라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상을 모두 잃었지만 이 한 생명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준영은 어느덧 17살이 되었다. 키가 훌쩍 자랐고 눈빛은
똑똑하면서도 강단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전교 상위권, 선생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친구들은 간혹 장난삼아 말했다. 야, 준영아. 너 혹시 재벌집에서 키워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똑똑함? 준영은 상냥하게 웃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은지가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준영을 괴롭히는 단 한 명이었다. 이 지역의 알만한 재벌가의 아들, 박철구. 철구는 준영이 처음 전학 왔을 때부터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다고 했다. 야, 가난한 새끼가 공부만 잘하면 다냐?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처음엔 가벼운 시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교과서를 찢어버리거나 책가방을 집어던지거나 운동장에서 험한 일을 시키기도 했다. 준영은 매번 참았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아왔기 때문이다. 문제 생기면 엄마가 또 마음고생할 게 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 뒤편에서 철구와 그의 일행이 또다시 준영을 막아섰다. 준영아,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인기도 많고 성적도 탑짓고. 근데 말이야. 철구는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로 비죽 웃었다. 너 같은 게 잘 나가면 안 돼. 세상이 어떤 곳인지 좀 알려줘야겠지. 준영은 마지막까지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철구가 다짜고짜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뒤 고개를 숙여 귓가에 속삭였다. 내 엄마 몸 파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떨어지고 난 뒤 준영의 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버렸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퍽! 주먹이 철구의 얼굴에 꽂혔다. 철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 일행들이 준영을 덮쳤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마치 그동안 묶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준영은 온몸으로 반격했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건 철구 쪽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선생들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CCTV를 확인해 보니 11일 건 쪽이 철구 학생이더군요. 준영이는 정당방 위로 보입니다. 학교장의 결정은 단호했다. 처벌은 철구 학생에게 하겠습니다. 준영 학생은 귀가해도 좋습니다. 그 순간 철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였던가. 철구의 집안 지역 부동산과 건설업을 장악한 박 회장 일가가 은지와 준영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식당 알바에서 갑자기 잘리고 배달 일에서도 격리 일에서도 이유 없이 해고되기 시작했다. 어떤 가게는 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주인장이 말했다. 죄송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박 회장님 쪽에서. 은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를 건드리면 날 건드리는 거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한 곳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박 회장의 새로운 사업 확장 과정에서 우연히, 너무도 우연히 재벌가 강씨 일가와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생겼다. 거기에 실수라기엔 너무 정확하게 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강성훈 사망 후 배우자 분리 후손 없음. 하지만 서류 처리 과정에서 강씨 일가 재무팀장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후손 없음? 강성훈 씨가 사망할 당시 아내가 임신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건가?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강씨 가문은 즉시 전담팀을 꾸렸다. 그리고 몇 날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강성훈의 아들 존재합니다. 그 보고가 재벌가 안주인 송혜란의 귀에 들어갔다. 순간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7년 전 눈엣 가시였던 은지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확신했건만
숨겨진 아들, 재벌가의 유일한 혈통, 그리고 그 아이를 박철구라는 불량한 재벌 자제가 온갖 방식으로 괴롭혀왔다고. 혜란의 눈동자가 얼음처럼 빛났다. 박 회장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천천히 두드렸다. 딱, 딱.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망하게 만들어. 그 말 한마디가 강씨 가문의 전략실을 움직였다. 내부 정보 유출, 비자금, 하도급 비리, 인맥 구조까지 완벽하게 파헤쳐졌다. 박 회장의 사업은 일주일 만에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세무조사, 내부 고발.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듯 정확하고 잔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혜라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은지와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해. 마치 7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은지를 쫓아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 세상 끝에 몰린 모자 앞에 거대한 재벌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은지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이었다. 바람이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다. 은지는 식당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목은 붓고 구두약처럼 차가운 물은 손가락 마디를 핥히고 있었다. 은지 씨, 미안해. 사장이 다가와 말을 꺼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했다. 당분간 나오지 말아줘. 은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또다시 시작되었다. 박철구네의 압박.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사장은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박 회장 쪽에서 은지 씨가 일하는 업장엔 거래 끊겠다고 압박이 들어왔어. 은지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다. 괜찮아. 괜찮다. 준영이만 지키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는 새로운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들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돌뿌리가 굴러가는 소리 정도라 생각했지만 몇 번이고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무렵 준영은 방 안에서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싸움 이후로 학교 분위기는 조용했다. 선생들이 괜히 그를 한 번 더 챙겼고 몇몇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엄마가 일자리를 잃고 돌아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준영은 책상 옆 구석에 쌓아둔 아르바이트 목록을 다시 꺼냈다. 방과 후 청소, 편의점, 과외.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했다. 엄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날 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준영은 살짝 커튼을 젖혔다. 멀리 가로등 밑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어딘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 설마 엄마 말이 맞았어? 준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다음 날 아침 재벌가 강씨 일가에서는 회의가 있었다. 송혜라는 거대한 회의실 중앙에서 가볍게 손가락을 두드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강성훈 사망한 막내 아들, 그 아들 준영, 그리고 은지.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혜란의 눈매가 매섭게 흔들렸다. 이 아이가 진짜 성훈이의 아이라면 우리 가문에 남은 유일한 직계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유전자 검사 없이 확정은 어렵습니다만 나이와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혜란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다. 좋아. 그럼 데려오면 되겠네. 집사 박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씨가 저항할 가능성이. 저항? 혜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두려워할 정도의 여자는 아니었어. 과거에도 지금도. 그녀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은지는 성훈이 죽은 이후로 오랫동안 가난 속에 살고 있어. 아이를 키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고 혼자 살면서 경제도 불안정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흔드는 건 아주 쉽지. 혜라는 커피잔을 밀었다. 박 회장 쪽에서 알아서 잘 흔들고 있더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잇는다. 박철구 그 애가 준영이를 괴롭혔다고. 그 부모가 은지와 그 아이를 몰아내려고 압박 중이라고. 네, 회장님. 정보팀 확인 결과 사실입니다. 혜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한번 보자고. 누구의 뒤가 더 큰지. 그녀는 손짓을 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가 박 회장의 회사 관련 자료로 교체되었다. 부실 회계, 비자금, 하도급 횡령. 박 회장 재산 좀 모았구나. 주변 임원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건 혜라는 잔잔하게 속삭였다. 당사자가 아니라 밖에서 들춰내면 재밌지. 그녀는 손을 들었다. 실행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했다. 같은 시각 박 회장 집안은 폭풍 속에 들어가고 있었다. 회장님, 국세청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들은 전수 점검 들어간답니다. 사무실도 압수수색. 비서들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박 회장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때 비서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강씨 일가에서 움직였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강씨? 왜 우리를? 그때 비서가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님 철구 군이 괴롭혔던 학생, 그 아이가 뭐? 강성훈 씨의 아들이랍니다. 순간 박 회장의 숨이 멈췄다. 뭐라고? 방 안은 얼어붙었고 박 회장은 신음을 삼키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철구는 모든 걸 잃기 시작했다. 학교도 지역사회의 보호막도 사업 기반도 모두 흔들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벌가 강씨 일가의 분노였다. 사흘 뒤 은지는 다시 직장을 잃고 집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도 전단지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했다. 어떡하지? 그녀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다. 눈가에는 피곤함과 불안이 깔려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노크였다. 보통의 손님이나 이웃이 아니었다. 은지의 심장이 달아올랐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은지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정장 차림. 명확하게 공적인 톤. 저희는 강씨 가문의 대리인입니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다. 드디어 왔다. 엉킨 숨을 고를 사이도 없이 문 너머에서는 단호한 말이 이어졌다. 아드님 이준영 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았다.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드님은 강성훈 씨의 친자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은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났다. 7년 전 자신을 내쫓던 그들의 얼굴.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했던 손길. 무슨 말씀이죠? 은지는 간신히 말했다. 가문에서 모자를 모시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협의라는 개념이 없었다.
단지 통보. 은지는 힘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준영을 데려갈 것이다. 그 아이는 재벌가의 자손. 그들은 절대 놓지 않는다. 안 돼요. 은지는 약하게 입술을 떨었다. 준영이는 제 아이예요. 남자들은 시선을 교환하며 말했다. 아이는 가문의 직계입니다. 가문에서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은지는 숨이 턱 막혔다. 거대한 벽이 코앞에서 내려앉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집 뒤편 계단에서 작은 발걸음이 들렸다. 엄마. 준영이 내려왔다.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눈빛. 정작 남자들은 준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준영 군.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준영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죠? 그 남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강성훈 씨의 아들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버지, 나는 재벌가의. 엄마는 말할 틈도 없었다. 준영의 표정을 본 순간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준영을 감싸 안았다. 안 돼. 준영이 데려가지 마. 은지의 울부짖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준영은 얼어붙은 채 엄마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다음 절차를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 중으로 강 씨 일가에서 모자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은지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차가 길을 막고 서고 차문이 열린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강씨 일가의 장남 강도현이었다. 7년 전 은지를 내쫓았던 그 남자. 은지 씨. 그의 목소리는 그때와 달랐다. 차갑고 건조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변화가 있었다. 오랜만이군. 은지는 몸을 떨었다. 당신 왜? 도현은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처럼 차갑고 깊은 눈동자. 내가 성훈이의 아들이냐? 준영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 순간 도현의 입술에서 조용히 떨어진 말이 있었다. 넌 우리 집 모든 걸 물려받을 아들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은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집 앞 골목은 적막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모든 소리가 꺼져 있었다. 강도현의 검은 차는 집 앞을 완전히 가로막은 채 기세를 뿜어냈다. 마치 이 작은 집 전체를 삼켜버릴 듯한 어둠. 은지는 준영을 감싸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분노,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여길 왜 와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언어가 섞여 있었다. 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우리 집 문제니까. 우리 집? 은지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7년 동안 우리를 버려놓고 지금 와서? 도현은 그녀의 말을 자르듯 담담하게 말했다. 버린 게 아니야. 정리한 거지. 7년 전 은지를 내쫓던 그 말투 그대로였다.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지금은 미묘하게 다른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도련님, 저희가 먼저 아드님을 모셔야. 강씨 일가의 대리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도현이 날카롭게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조용히 해.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사람은 나야. 그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준영을 바라보았다. 성훈이 내 동생이 죽은 뒤로 우리는 그의 직계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찾았다. 내가 그 아이야. 준영은 눈을 크게 떴다. 머릿속은 소음처럼 웅웅 울리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건 너 잘못이 아니다. 도현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너는 강씨 가문의 직계고 상속자야. 은지는 도현의 말에 단숨에 반응했다. 상속? 그래서? 결국엔 준영이 데려가겠다는 거죠? 도현은 감정이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은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안 돼요. 절대. 준영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 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당신들처럼이 아닌 돈 한 푼 없이도 난 이 아이를 지켜냈어요. 도현은 은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오래전 장례식장에서 본 은지의 모습이 겹쳐졌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생존 의지. 그는 속으로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우리가 너무 가혹했나? 아니, 감정은 필요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판단. 도현은 다시 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문에서 너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다. 은지는 몸을 떨었다. 그게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할 이유예요? 도현은 단호했다. 강씨 일가의 피를 가진 아이는 가문에서 키워야 한다. 그건 전통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은지는 그 말에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법적? 당신들 아직도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해요?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정답이었다. 준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돌렸다. 그는 17년 동안 엄마만 믿고 살았다. 엄마의 고생을 보았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는 너의 진짜 자리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시간을 부정했다. 준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도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은지 씨도 모실 것이다. 그게 모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시?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영의 어깨를 붙잡았다. 준영아, 엄마 괜찮아. 엄마 절대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근데 나 때문에 또 불행해질지도 몰라. 준영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졌다. 잠시 후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은지 씨, 우리 가문은 지금 박철구 네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박철구? 내 아들을 괴롭혔다던 그 집 말이야. 도현은 잔잔하게 그러나 칼날처럼 말았다. 그 집은 이미 끝났어.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 은지는 가슴이 시리도록 무거워졌다. 왜 그런 걸? 내 아들이 우리 가문의 피니까. 그 말은 마치 포식자가 사냥감을 내 것이라 선언하는 것 같았다. 은지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움인가? 간섭인가? 보호인가? 아니면 점령인가?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를 지키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철구가 내게 했던 짓 가문에서 알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집 아이를 건드리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은지는 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 7년 동안은?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도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기 때문이다. 과거는 실수였다.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실수? 실수로 사람을 내쫓고, 실수로 임신한 여자를 길거리로 만들고, 실수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만든 거예요? 도현의 눈가가 아주 미묘하게 떨렸다. 그땐 내가 아이를 가진 줄 몰랐어. 몰랐다? 그럼 알았으면. 그때는 내쫓지 않았겠죠. 은지는 자기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도현은 형체를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차갑지만
어디선가 흔들림이 있었다. 은지 씨, 우리는 이제 다시 데려가려 한다. 너희 모두를. 준영이는 우리 가문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은지 씨도 보호받는 자리에서 살게 될 거야.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보호 필요 없어요. 도현은 말을 이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감시자들, 압박, 모두 박철군의 소행이야. 하지만 그들은 끝났다. 앞으로 너희에게 손을 댈 사람은 없어. 준영이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 그럼 우리를 가문에 묻겠다는 거죠. 도현은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단정이었다. 은지가 말했다. 우릴 데려가면. 준영이는? 도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준영이는 우리 가문의 후계가 된다. 내 동생이 남긴 유산. 그리고 우리 집의 미래. 은지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럼 난? 도현은 아주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너는 아이의 어머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은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7년 전과 다를 것 없는 잔인한 문장. 준영이 이를 악물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할 생각이면 나도 당신들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도현은 처음으로 명확한 감정을 드러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짧은 분노. 뭐라고? 준영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엄마랑 못 살게 만든 가문이라면 난 그런데 필요 없어요. 은지의 눈이 커졌다. 준영아. 도현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이게 강성훈의 피인가? 어디서도 타협하지 않는 저 완고함.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너는 내 엄마가 계속 공격받는 걸 지켜볼 수 있어? 준영은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다. 그럼 당신들이 엄마부터 지켜요. 도현은 말이 막힌 듯 입술을 다물었다. 준영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당신들 가문이 진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엄마를 사람처럼 대하세요. 엄마가 겪은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준영을 바라만 보았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훈이라면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침묵이 길었다. 그러다 그는 짧게 말했다. 일단 이동하자. 본가에 가서 가족들이 직접 이야기하게 하지. 은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안 가요. 은지 씨. 도련님은 도련님이지 내 가족 아니야. 내 아이를 데려가려면 먼저 나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야 해요. 도현의 표정이 복잡하게 뒤틀렸다. 고집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절망 속에서도 강한 여자. 7년 전 그들이 지니기려 했던 그 은지가 아직도 그대로였다. 준영은 엄마 손을 꽉 잡고 차갑게 말했다. 가려면 우리 셋이 같이 가요. 엄마 따로, 나 따로는 없어요. 도현은 준영의 말에서 단숨에 그 아이의 성격을 읽었다. 강성훈의 피. 하지만 은지의 고집도 닮았군. 마침내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셋이 함께 이동하자. 그리고 강씨 일가의 검은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지는 차 안에서 창문을 향해 몸을 돌리고 손을 떨었다. 준영은 그 손을 잡고 가만히 말했다. 엄마, 걱정 마. 나 엄마 버리지 않아. 은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 순간 도현은 백미러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다. 저 모자는 왜 이렇게 서로를 지키려 하는 거지? 그리고 도현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후계자나 가문 문제가 아니라 모자가 서로를 잃지 않으려는 생존의 싸움임을. 재벌가의 그림자는 이미 두 사람을 삼켰다.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집의 문이 모자를 맞이하기 위해 열리고 있었다.
강씨 일가 본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성체 같았다. 고풍스러운 외관은 마치 역사가 숨쉬는 돌벽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은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7년 전 마지막으로 이 집 문을 나설 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그들은 그녀의 눈물과 존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 준영은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괜찮아? 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옆에 내가 있으니까. 준영은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도현은 검은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들어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어머니. 그 이름만으로 은지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존재 송혜란.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도현이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지 마. 오늘의 목적은 너희와 가문 사이의 문제를 정리하는 거다. 그 말은 나름 배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지는 도현을 믿지 않았다. 거대한 응접실은 차가웠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감정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기운. 그곳 한가운데 흰 정장을 입은 송혜란이 앉아 있었다. 예전과 같았다. 당당하고 우아하며 동시에 독이 흐르는 듯한 시선. 혜란은 준영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다. 얼굴, 키, 눈매, 몸의 균형. 마치 상당히 고가의 물건을 감정하듯. 성훈이를 닮았군. 그 첫마디에 은지는 숨을 들이켰다. 너무도 오랜만에 들은 이름. 그리고 아직도 가슴을 쥐어짜는 이름. 혜란은 곧바로 은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은지 씨. 그녀의 말투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랜만이군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인사였다. 혜란은 준영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에 대해 조사를 해봤다. 성적 우수, 태도, 발음, 폭력 전과 없음. 다만 최근 한 건 철구라는 아이와의 싸움이 문제였지. 준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시작한 싸움 아닙니다. 안다. 혜란은 잔잔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처벌받았지. 도현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혜란은 이어 말했다. 철구 그 아이네 가문. 지금 완전히 끝난 거 알고 있지? 그 말에 은지는 숨을 멈췄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혜란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라니? 우리 혈통을 건드렸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준영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다. 혈통? 나는 사람인데. 은지의 속에서 무언가 끌어붙었다. 혈통 그게 다예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는 관심도 없으시죠? 혜란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은지 씨, 당신이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문이 모를 것 같아? 그 말에 은지는 몸이 굳었다. 7년간의 고생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혜란의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다. 너희가 어떻게 버티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었다. 도현이 눈을 치켜뜨며 어머니를 보았다. 그건 내가 들은 적이. 혜란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너희는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언제든 데려오려고 생각해왔다. 은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왜? 그때는 날 내쫓았어요? 왜 임신한 저를 아무것도 없는 거리로 내몰았어요? 혜란은 처음으로 얼굴에서 표정을 지웠다. 그때는 너를 믿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했다고요? 내가 성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결혼한 건지. 당시 나는 판단할 수 없었다. 준영이 분노로 이를 꽉 물었다.
그럼 엄마를 갖다 버린 거예요? 사랑을 의심해서? 헤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재벌 가는 감정으로 판단하면 망한다. 그 말은 차가운 칼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문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 하지만 너희가 7년을 버티는 동안 나는 지켜봤다. 헤라는 말했다. 은지 씨, 당신은 돈 한 푼 못 받고도 아이를 지켰다.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걸 증명해줬지. 그 말에 은지의 눈이 떨렸다. 그럼 그때 나를 인정했다는 말인가? 하지만 헤란의 다음 말은 더 잔인했다. 그래도 당신은 가문의 중심에 설 사람은 아니다. 은지는 다시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헤란의 손가락이 준영을 가리켰다. 그 아이가 가문으로 돌아오는 것. 준영은 몸을 세게 일으켰다. 저는 엄마를 두고 혼자 안 갑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모자를 함께 모시겠다고 한 것이다. 은지의 숨이 걸렸다. 저를요? 내가 아이 어머니니까. 헤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린 부모를 버리지 않아. 은지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7년 전에 벌어진 일은 버린 게 아니었나요? 헤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다. 은지는 한없이 차가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럼 사과하세요. 도현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은지 씨. 그러나 은지는 준영의 손을 잡은 채 고요하게 말했다. 준영이 앞에서 7년 전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해 보세요. 헤라는 말을 잃었다. 이 집에서 사과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법. 도현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준영은 단단히 말했다. 그게 조건입니다. 헤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두 눈은 누구보다 강했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 침묵이 길게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헤라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 도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다. 어머니. 헤라는 그를 한번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명확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미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은지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 씨, 7년 전 우리가 한 짓에 대해 미안하게 됐다. 은지는 몸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가 예상한 어떤 장면보다도 비현실적이었다. 준영은 숨을 들이켰다. 가문을 움직인 것이 자신과 엄마의 의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헤라는 다시 준영을 보았다. 자, 준영아. 너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다. 준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 것인지. 준영은 엄마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엄마도 함께라면.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너희 둘은 강씨 일가의 보호 아래 들어온다. 은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다. 대신 우리의 삶을 뺏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헤라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약속하지. 너희 삶을 되돌려줄 거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하인이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박철구 군과 박 회장이 밖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헤란의 눈빛이 얇게 휘어졌다. 좋아. 모셔와. 도현도 팔짱을 풀고 말했다. 모두 불러. 오늘 심판을 끝내자. 그리고 곧 박철구 부자가 강씨 일가 본가의 바닥에 무릎 꿇고 끌려왔다. 철구는 얼굴이 피멍투성이고 박 회장은 자존심을 버리고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있었다. 회장님, 제발, 제 아들만. 헤라는 서늘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들이
우리 아이에게 했던 만큼만 되돌려주겠다. 준영은 놀라 뒤를 돌아봤다. 잠깐만요. 그는 앞으로 나섰다. 저 철구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를 위해 누굴 망치지는 말아주세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질서 회복이다. 그러나 혜란의 시선은 준영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성운을 닮았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문을 위해 필요 없는 감정은 버려라. 그 말과 함께 혜란은 손을 내렸다. 철구, 박 회장. 가문에서 영구 퇴출한다. 다시는 우리와 관련된 사업에 발을 들이지 마라. 박 회장은 통곡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 순간 준영은 이 집의 냉정함을 똑똑히 깨달았다. 이 가문은 보호해주는 대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엄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져야 한다. 혜라는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가문의 중심에 들어온다. 그러나 준영은 잔잔하게 대답했다. 그럼 전 엄마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가문을 바꿀 겁니다. 도현의 눈이 크게 뜨이고 혜란의 미소는 흔들렸다. 뭐라고? 준영은 당당히 미소 지었다. 전 당신들이 생각하는 혈통이 아니라 엄마의 아들입니다. 혜란의 표정이 깊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앞으로 천천히 보여줘라. 강씨 가문의 그림자 아래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강씨 일가 본가의 밤은 유난히 깊었다. 마당의 고목들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은지와 준영은 회의실에서 나와 짧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들 앞에서 수많은 일이 지나갔다. 강씨 일가의 심판, 박철구 부자의 몰락, 그리고 가문에 흡수된다는 선언. 은지는 손을 감싸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영아, 괜찮겠니? 이 집에서 사는 거. 준영은 주먹을 쥔 채 담담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엄마를 지키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해.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이 집 누가 말을 안 해줘도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뺏어올게요. 우리 둘의 삶을. 은지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었다. 둘 다 여기 있었군. 그는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께서 잠시 쉬겠다고 하셨다. 오늘 일은 너희도 충격이었을 테니. 은지는 그의 시선을 피해 말했다. 부탁 하나만 할게요. 도현은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뭔데? 앞으로 준영이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집에 귀속된 게 아니라 거래로 들어온 겁니다. 도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은지의 태도는 7년 전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위험해졌다. 알겠다. 도현은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눈엔 이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준영은 도현에게 호출을 받았다.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보여줄 게 있다. 준영은 은지에게 눈짓하고 도현을 따라갔다. 본가의 가장 깊은 곳, 가문의 중심에만 존재한다는 유산실. 도현은 문을 열며 말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뿌리다. 벽면엔 강씨 일가의 역대 인물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정중앙에는 한 세대 전 회장, 강태성의 초상화가 있었다. 도현은 그 앞에서 멈춰섰다. 준영아, 너는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지닌 힘이 어떤 건지. 준영은 초상화를 보며 말했다. 힘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부터 지켜야지.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아버지도 그랬다. 준영은 미동했다. 아버지요? 그래. 너희 아버지 성우는 가문에서 가장 유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지. 준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왜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해주시는 거죠?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실은 모두가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꺼내야 한다. 너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한쪽 벽면이 서서히 열렸다. 안쪽에는 금고보다 큰 데이터 보관함이 있었다. 도현은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기록이야. 그가 왜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모두 여기에 있다. 준영의 심장이 뛰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도현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보관함을 열어보이며 말했다. 여기엔 가문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리고 너는 또 하나를 알아야 한다. 도현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혜란이 들어왔다. 도현아, 그만해. 도현은 돌아섰다. 어머니, 이 아이는 알아야. 아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절대적이었다. 진실은 아직 이 아이에게 독이다. 준영이 앞에 나섰다. 저한테 숨길 이유가 뭐예요? 혜란은 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알면 내 엄마가 위험해진다. 그 말에 준영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가요? 혜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은지 씨는 가문 밖에서는 약자가 아니다. 그러나 가문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준영은 이를 꽉 물었다. 누가요?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을 뿐이다. 내가 힘을 가지기 전까진 이 문은 절대 열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유산실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갔다. 준영은 두 손을 떨며 말했다. 이 집,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네요.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내가 서둘러 널 데려오려 했던 거다. 준영은 이를 꽉 물었다. 저희 엄마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다. 너만큼은 못하겠지. 본가의 조식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친인척 인사들이 도착해 있었다. 강씨 일가의 차기 경영진, 이사들, 핵심 친족들. 모두 준영과 은지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저 아이가 성훈의 아들인가? 은지 씨?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가문에 큰 변화가 올 거야. 은지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다. 흰색 재킷에 짧은 단발, 묘하게 차가운 미소. 도현의 사촌 강서현. 서현은 은지를 훑어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멀쩡하네. 은지는 미소조차 없었다. 서로 인사할 필요 없어요. 우린 친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서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7년 전에 쫓겨났던 사람이 지금은 꽤나 당당하네. 은지는 담담히 말했다. 그땐 혼자였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지킬 사람이 생겼죠. 서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순간 준영이 테이블로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몸선, 걸음걸이, 기운. 성훈의 아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현이 준영을 보며 말했다. 내가 성훈 오빠의 아들. 준영은 대답 대신 묘하게 짙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빠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면 아시죠? 서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재수 없을 정도로 닮았네. 준영은 짧게 웃었다. 좋게 들리네요.
서현은 해석하지 못한 그 당당함에 잠시 멈췄다. 은지는 본가 정원을 걷고 있었다. 오랜만의 햇살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때 뒤에서 낮게 웅웅 울리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접근했다. 차문이 열리자 중년 남자가 내렸다. 수염이 희끗하고 눈빛이 매서웠다. 은지는 멈춰섰다. 도현이 갑자기 나타나 앞을 막아섰다. 은지 씨, 뒤로. 누구죠? 도현은 짧게 말했다. 강진국. 우리 큰아버지다. 혜란의 오빠, 전 회장의 첫째 아들이자 강씨 일가의 가장 보수적인 권력자. 그리고 가문 내에서 가장 은지를 싫어했던 사람. 강진국은 은지를 보며 비웃었다. 돌아왔구나. 내가 감히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올 줄은 몰랐지. 도현이 이를 꽉 물었다. 큰아버지, 이건 어머니의 결정입니다. 입 다물어라. 진국의 눈빛이 도현을 찔렀다. 그리고 은지를 향했다. 내가 다시 돌아온 순간 이 집은 더럽혀졌다. 은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7년 동안은 깨끗했나요? 진국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은신처럼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있었다. 어떤 기준으로요? 준영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은지 옆에 섰다. 무슨 기준으로 우리 엄마가 이 집을 더럽혔다고 판단하시죠? 가난? 출신? 아니면 아빠가 사랑한 여자였다는 이유? 장내가 싸늘해졌다. 진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애가 어디서? 준영은 더 강하게 맞서며 말했다. 당신은 아빠의 형이라면서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고 누굴 모욕하시는 거예요? 진국은 손을 들었다. 도현이 급히 막았다. 큰아버지, 지금 손 올리시면. 도현아, 비켜. 은지는 준영을 뒤로 감싸려고 했지만 준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 떼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당신이 엄마를 때리면 가문 전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시면 됩니다. 진국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도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만하세요, 큰아버지. 준영이는 이제 이 집 후계 구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진국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뭐라고? 도현은 준영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원하든 아니든 내가 들어온 이상 가문의 판은 다시 짜여진다. 은지는 그 순간 실감했다. 이 가문 안에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3일 뒤 혜란은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다. 도현, 서현, 진국 그리고 핵심 친족들이 모두 모였다. 혜란은 의장석에서 차분히 말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하나다. 성훈의 아들 준영을 공식적으로 가문의 후계 라인에 편입하는 것. 회의실이 들끓었다. 말도 안 됩니다. 아직 어립니다. 은지 씨까지 다시 받아들인다고요? 혜란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미 증명했다. 우리의 기준을 넘었다. 진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은지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가문 밖 피를. 혜란이 말을 끊었다. 성훈의 피가 흐른다. 진국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 여자는 이 집을 망칠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준영이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준영은 천천히 걸어와 말단자리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 얘기가 나오길래. 진국이 이를 갈았다. 너 감히 이 자리에. 준영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집을 망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일순간 정지했다. 준영은 손을 얹고 말했다. 가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긴 곧 무너질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남긴 기록 말이에요. 진국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그걸 봤다고? 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준영아, 그건 아직.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록을 제가 언젠가 보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여기 있는 분들은 초조하시겠죠. 회의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준영의 말 한마디는 가문 내 암묵적 균형을 단숨에 흔드는 칼날이었다. 진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협박하나? 준영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미래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힘을 가질 겁니다. 그의 눈빛이 회의실 전체를 향했다. 그리고 그 힘이 누구에게 향할지는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순간 서연이 숨을 삼켰다. 도현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혜라는 예상치 못한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준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가문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회의실은 폭풍 뒤처럼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밤이 깊었다. 은지는 창가에 서서 본가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영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나 오늘 말 좀 너무 세게 했죠?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주 잘했어. 준영은 은지 옆에 앉았다. 엄마도 이제 지켜드릴게요. 7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넌 날 지키려고 태어난 애가 아니야.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준영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제 인생이죠. 은지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준영아.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은지와 준영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혜란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표정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조금 고민한 얼굴이었다. 혜란은 은지 앞에 섰다. 은지 씨. 은지는 몸을 곧게 세웠다. 혜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당신이 돌아온 건 가문의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란은 계속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준영이 성훈의 꿈을 완성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 성훈. 그 이름에 두 사람 모두 눈을 돌렸다. 혜란은 마침내 말했다. 내가 가진 힘을 준영에게 주겠다. 준영은 숨을 삼켰다. 무슨 뜻이에요? 혜란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가문의 전 권한 승계. 너에게 넘길 거다. 은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어머니 그건. 혜란은 고개를 저었다. 조건이 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이 가문을 부수지 말고 다듬어라. 준영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할머니의 바람입니까? 혜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저와 엄마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다. 7년 전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 눈물, 존엄, 산.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가문의 밤이 깊게 내려앉고 새로운 시대의 발걸음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강씨 일가의 유산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금고속의 성훈이 남긴 파일의 존재도 알게 되었다. 성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고 기업 비리를 파헤치던 성훈을 노리던 진국의 짓이었다. 성훈은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계속 기록 중이었다.
교통사고 때 미리 차에 손을 쓴 사람이 진국의 비서였던 것도 이미 밝혀졌었다. 하지만 기업이 흔들릴 수 있어 해란이 덮은 것이었고 은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란 듯이 내쫓은 거였다. 준영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투명 기업 운영을 위해 하나씩 바꿔나가기로 시작하면서 엄마 은지와의 행복도 시작되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